제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왜 미국 민주당의 주거지처럼 되었을까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사사카와와 절친이던 팻 브라운은 볼드윈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고 환경 이슈, 또 여성 이슈, 또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4년 팻 브라운의 아들인 제리 브라운이 미국 민주당 출신으로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제리 브라운의 정책을 보면 현재 미국 민주당의 정책과 완전히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레이건보다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 그러는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또 성소수자 문제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그걸 중시를 했고요. 사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판사들을 임명해가지고 법제화해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자치적인 법이 따로 돼 있어요. 그만큼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978년에 브라운은 재선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게이 판사, 레즈비언 판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가 결혼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정책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자치 스테이트마다 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주축이 된 그런 스테이트에서는 이런 거를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각종 법제화된 법이 지금 미국 전역 또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이상하게도 로마 가톨릭뿐 아니라 유럽 심지어는 영국 황실까지도 영향을 주고 사실은 영국 황실에서는 이런 미국 민주당의 정책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EU로 통합된 상태에서 독일도 굉장히 이런 정책에 우호적입니다. 가령 메르켈의 경우도 굉장히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민정책이나 난민정책에 독일의 메르켈이 왜 지금은 은퇴 거의 할 입장이든가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보자면 EU도 굉장히 미국 민주당 정책을 받아들였다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점이. 그런데 어쨌든 제리 브라운은 또 무슨 정책을 세우냐면요. 우주에 대한 주립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위성이라 그러는 게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런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요.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불교적인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몰라도 1948년에 종교통합운동, WCC 운동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맺게 되잖아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미 모든 종교, 심지어는 교황님께서는 무종교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일본의 불교 여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캘리포니아는 이민자들 중에는 일본의 이민 1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쌀 농사를 짓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곳이 또 사사카 재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캘리포니아가 일본의 영향력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와이의 그 일본계 민주당 입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거는 이민 1세대들이 들어가서 그런 정책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영향 속에 있는 게 한국의 민주당이라고 정책적으로 생각했다고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의 과거 동영상을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시면. 그리고 이 그 제리 브라운, 그러니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은 잭슨 목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잭슨 목사는 반유대 성향으로 찍힌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피에로 아라파트에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아베가 굉장히 왜 그 호르무즈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으며 오바마가 왜 그 이란에 굉장히 우호적인가 기타 등등 중동에 관한 그 정책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중동에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잭슨 목사는 뉴욕에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게 돼서 클린턴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미국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뽑힌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뉴욕이라는 곳은 굉장히 그 유대인 세력이 굉장히 강세예요. 그래서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 세력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원래는 그 유대인 세력은 미국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오바마가 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까지 딱딱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마구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동해서 유대인 세력들은 그 굉장히 트럼프의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세에서는 돈줄이 유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건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시간이 남는 관계로 그 류시 사사카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는데요. 류시 사사카는 중국하고 일본 아마 청일전쟁 이 당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전쟁 때 1930년대쯤 부를 엄청 축적을 했는데요. 전투기를 만들어서 일본에 헌납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야쿠자의 대부이고 감옥에서 만난 절친인 요시오 고다마를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다마라는 사람은 일본 황실과 현재 그게 아니라 일본 정치력에 국으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현재는 죽었죠. 1984년에 죽을 때까지 사사카와와 고다마는 절친 관계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만나서 역사로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일본에서 그 야쿠자의 그 세력은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고다마는 특별히 마약 거래로 돈벌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 여자 이것이 왜 저는 그 버닝썬인가요? 그 사건에서
이상하게도 그 일본 손님을 잘 모셔라 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한국의 마약을 굉장히 많이 그 퍼뜨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청정 사회로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 갈수록 이상하게도 뭐 갱모도 있고 뭐 야쿠자도 있고 그 일본 세력 또 마약 문제 또 술집 문제 뭐 기타 등등까지 합쳐져서 이상하게도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 정치권과 또 얽혀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은 미국 민주당 정책에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나가야만 한국을 도덕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미국 그 공화당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우익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일본 우익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뭐 통진당 세력이라든지 뭐 노조 세력이라든지 뭐 자국 중심으로 아무튼 사고 방식을 가진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아베 측에서는 일본 극우 측에서는 댓글 부대를 엄청나게 동원했을 겁니다. 근데 삼성과 얽힌 것은 제가 여기서 잘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일본이 그 박정희 세력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소위 사바사바를 했을 때 그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과 굉장히 그 친한 그런 세력을 한국의 하나의 정치세로서 뿌리 박게 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박근혜는 통일교세랑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명박 또한 뭐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일본 우익과도 절친 관계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굉장히 그 일본 세력과 반대 입장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 위장해서 뭐 독도 문제도 얘기하고 역사 문제도 얘기하는 그런 세력이더라도 일본의 댓글 부대, 그 자위대 세력 또는 일본 우익의 댓글 부대 뭐 이런 조작 세력이 굉장히 한국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도덕 정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지른 세력에 대해서는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강간을 심하게 자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한국을 내부적으로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선적인 피드백이 나올 때 그것을 막 막아버리고 댓글 부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여지껏 쭉 제가 말한 무슨 여성 문제, 환경 문제, 마이너리티 성소수자 문제, 사형 반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태양광 문제, 뭐 기타 등등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정책을 오히려 한국에서는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본 극우의 조작된 댓글 부대의 힘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할게요.